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이번 주도 참 어마어마했어요. 그죠? 네네네. 뭐 3년 구형과 관련해서 뭐 민주당 내에서도 제가 오늘 민주당 관련된 사람들 좀 만났는데 사실 겉으로는 전부 다 무죄다 무죄다 하는데 진짜 술렁거린대요. 네. 진짜 우려가 현실화되는구나. 뭐 이런. 그래서 그것도 출렁거리지. 그런데 이번에 두 건이나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유리하다라고 뭔가를 공개했는데 전부 다 부메랑이 돼버렸어요. 부메랑이 됐죠. 예. 예. 근데 그것도 난 이해가 안 가. 이를테면 네. 하나씩 30분짜리 그 녹취 말이에요. 네. 그 위증교사 네. 아무리 들어도 아이고 이건 좀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이게 네. 들리는데 네. 그걸 굳이 박균택이라는 의원의 그 유튜브에 30분의 이재명이 공개한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개 돼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 돼지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자기 지지자들 있잖아요. 네네. 그 지지자들은 그냥 성향대로 들을 거다. 아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다가 절대 불리하게 안 들어줄 거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 그거를 막상 들은 일반 사람들은 네. 뜨악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IQ가 그러니까 한 80만 넘어도 네네. 예, 돌고래보다 조금만 IQ가 높아도 예, 이거는 뜨악 할 일인데 예. 이거를 먹고 이재명 무죄네 이러는 사람은 이제 거기 이제 정신이 나간 아하. 예, 그러니까 80 이하다. 네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개돼지로 알고 네. 예, 그걸 공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 부메랑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유동규 본부장님이 오늘 정말 딴 데서 듣지 못한 말씀들을 해주실 거예요. 뭐냐?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바쁩니다. 바쁘시죠? 네. 바쁘실 겁니다. 전화 많이 오고요. 그렇죠. 자, 이화영입니다. 이화영이 박상용 검사 탄핵 소추를 위한 청문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별의별 헛소리를 다 했어요. 네네. 지난번에는 연어 술자리가 딱 한 번 있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2개월 내내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이 나오고 뭐 갈비탕이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나왔다 뭐 이런 헛소리를 삐약삐약 했는데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7월 12일 2023년 7월 12일 이화영에게 김영태라는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을 하러 갔다가 불법적으로 녹음해 옵니다. 네. 그 녹취록이 이번에 터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오마이뉴스가 네. 9월 30날 터뜨렸습니다. 네. 그 안에는 나 지금 회유 많이 당하고 있어 이런 내용을 짜깁기 해갖고 이거야말로 네. 짜깁기야. 네. 이재명이 얘기하는 보냈는데 아이고 세상에나 이번 청문회에서요 주진우 의원이 다른 부분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듣다 보니까 유동규 본부장님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화영이 김영태한테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이재명에게 좀 만나게 이재명에게 좀 전해줘. 날 좀 대책을 세워줘 하면서 김성태를 뿌는데 어떻게 뿌냐? 김성태가 팩트가 하나 있어.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야. 하면서 뭐냐고 김영태가 계속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재명 재판의 쌍방울 김성태가 그러니까 돈을 줬어. 누굴 줬어? 그 대법관 저기야? 그랬더니 그게 2심도 주고 대법원도 주고 법원 로비도 하고 이 얘기를 쭉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뭘 떠오르는지 아세요? 유동규 본부장이 원래 검찰에서도 증언을 하고 진술을 하고 또 법정에서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하고 또
당신들의 댄스에서도 네. 이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쌍방울이 그러니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이 선고 재판에 관계가 있다라는 걸 최초로 폭로한 사람은 유동규 본부장이다. 네. 아무도 그것을 사실 돌아보지 않았는데. 모르죠 다. 예. 저니까 그 당시에 알게 된 거지. 네네.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김만배도 알고 정진상도 알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제가 핵심 고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제 말하자면 그 통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거지 취득한 정보지. 네네. 다른 사람은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팩트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그렇죠. 50억 클럽에 도대체 권순일은 왜 들어가 있느냐.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네. 제가 검찰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얘기했다는 거를 여기 월간조선이 보도를 해서 알았는데 유동규 본부장 얘기예요. 이재명의 측근인 정진상이 이재명의 공식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쌍방울을 통해 권순일 대법관에게 접근하는 과정이 있었다. 네. 이 대목이에요. 네. 접근하는 과정. 네. 그런데 이화영의 김영태한테 하는 발언을 보면 구체적인 액수가 있다. 네. 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접근하는 과정이 아니라 돈을 줬다는 얘기야. 네. 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유동규 본부장께서 네. 아까 그 검찰에서 진술, 법정에서 증언하신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네. 김만배가 2020년 초경이에요. 네. 초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 권순일 네. 너 그 쌍방울을 하고 이화영하고 쌍방울을 통해 가지고 권순일한테 잡아가고 있다며 그러더라고요. 예. 김만배가.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모르는데 했더니 야, 진상이한테 물어봐. 진상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정진상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정진상한테 형님, 우리 지금 그 쌍방울 통해 가지고 네. 그 권순일 작업하는 거 있어요? 그랬더니 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진상이 깜짝 놀라면서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이러는 거예요. 예. 야, 그거 비밀인데. 네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네. 당황해하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알겠느냐? 만병이 이야기해줘서 알지. 그랬더니 정진상이 야, 진짜 완전히 깊은 한숨을 쉬면서 진짜 만병 대단하다. 대단해. 야, 그거 진짜 비밀인데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 야, 대단해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내가 만병이 권순일 대법관하고 친하대요. 그래가지고 권순일 대법관은 만병이 알아서 한다는데 형이 만병하고 통화해서 정리하세요. 네.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네네. 그러니까 내가 알았다. 만병하고 통화할게.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5월, 6월 이렇게 되니까 네네. 김반배가 맨날 나만 만나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커피숍에서 만나잖아요. 네네. 만나면은 커피숍에 그 네모난 사각 티슈 있잖아. 네네. 그거 커피숍 티슈. 네. 그 사각 티슈. 거기다가 볼펜으로 메모를 해요. 아니 이게 써주는 거야. 아. 전원합의체 가면은 네. 전원합의체 가면은 이게 그래서 6대6 이렇게 6대6, 5대 7대 5, 7대 5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확률을 딱 적어주면서 네. 이야기하면서 누구 대법관 있는데 대법관 이름들 성향하고 다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돼 있다. 와, 그대로 된 것 같다. 예. 소름. 그대로 됐어요. 소름이 막 끼쳐. 예. 와.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문재인 정권 때 들어간 대법관이 이재명 유죄 줄 거다까지도 맞았어요. 와. 그거는 무죄 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추측이 가능한데 거꾸로 유죄라는 걸 유죄 줄 거라는 걸 맞췄다고. 예. 오,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알 수가 있었을까? 권순일이 그걸 다 알려줬을까요? 그러니까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김만배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유죄 줄 거라는 거를.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좀 보면 이제 대법관끼리는 좀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네네.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는데 그렇죠. 그거를 정보를 네. 아마 김만배한테 줬으니까 알지. 김만배가 일일이 그 대법관들 다 찾아다니면서 확인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김만배가 말한 대로 네. 그 대법관이 실제로 문재인 때 들어간 대법관이
이재명한테 유죄를 줬어요. 네. 예, 유죄를 줬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이 보수 우파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화가 나는 건 권순일을 못 잡고 있잖아요. 제대로 검찰이. 예. 재판 거래 분명히 삼척동자도 그때 재판 거래가 있는 걸 빤히 보이는데 검찰이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녹취록으로 그게 수면 위로 완전 올라갔죠. 네. 이화영이 계속 얘기합니다. 김성태가 팩트가 있는 것 같아. 그건 사실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팩트가 있는 것 같아가 아니라 예. 팩트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나 이런 거 김성태 알고 있는 거 나 터뜨릴 수 있으니까 나 이렇게 소홀하지 마 재명아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재명아. 예. 나 지금 우습게 하면 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터뜨리면 너 뒤져.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너 이제 죽어. 그러니까 그 이재명 이 보낸 변호사도 네네. 유동규도 네. 혹시라도 USB나 이런 거에 네네. 정진상하고 대화라든지 네네. 이런 거를 갖고 있을까봐 네. 저 감옥 가 있을 때 네. 저희 집사람한테 유동규 본부장이 보관하는 USB나 네. 태블릿 있으면 다 버려라. 예.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예. 증거를 다 없애려고. 예, 제가 그럴 걸 그랬어요. 뭐라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있거든요, 변호사님. 그럴 걸. 그랬으면은 이제 뭐냐면 배우가 달라지겠지. 배우가 달라지면서 변호사 10명을 붙이겠습니다. 하면서 또 알아? 김앤장 붙여줄지. 예, 변호사 10명을 앞으로 붙여가지고 철저하게 마크를 놨게요. 그러면서 그렇게 달라졌을 텐데, 예. 예? 예. 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를 예. 아니까, 예. 예, 이제 완전히 팽개버린 거, 잘라버린 거지. 팽개쳐버린 거죠. 다시 돌아와서 유동규 본부장님이 생각하기에 말이지. 예, 제가 너무 순진해. 아, 그렇지. 그 권순일한테 쌍방울이 일단 접근해서 액수를 뭔가 했고 권순일이가 그거를 김만배한테 얘기했고 그러니까 김만배가 유동규 본부장한테 아유 나야 나 이재명한테 나를 통해서 하라 그래라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권순일은 그러니까 그 쌍방울은 어디까지 접근을 했을까? 실제로 이걸 탁 채우려면 나는 거기만이 아니라 예. 녹취록에 네네. 정량학 녹취록 보면은 네. 나도 모르는 미스테리한 내용이 나와요. 오. 그리고 김만배도 그때 나한테 말끝 흐리면서 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오. 너 모르는 거 있고 오. 진상이가 부탁해서 해준 게 하나 있어. 오. 그랬거든요. 오. 그게 언제냐면은 2020년 아마 2020년 초경일 거예요. 2020년 초. 예. 너도 모르는 게 있어. 음흠. 그러면서 그래 나도 좀 압시다 그랬더니 네네. 뭔데요? 형들만 알아. 내가 네. 그랬거든. 그랬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저를 갖다가 나도 좀 알아야 그런 거 약점 잡아야 내가 나도 성공할 거 아니오. 네네네. 좀 알려주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김만배가 내 욕을 하는 게 네. 나와요. 네네네. 거기 이제 네네. 녹취록에 보면은 네. 정영학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네. 김만배 정영학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내가 두동규도 모르는 거 내가 일해준 게 있어. 그 얘기 나오거든요. 아, 네네. 그게 뭐냐면 네. 네.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요. 예. 자, 김성태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김만배가 FIU에 현금 추적 받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아하. 자금 네. 흐름. 자금 흐름. 예. 그걸 엄청 걱정했어요. 예. 이거는 뭐 작은 돈 같은 경우가 그런 건 문제가 될 게 아닐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FIU는 큰 돈이에요. 김만배한테 검찰이 못 추적해서 못 찾은 돈이 200~300억 정도 돼요. 네. 그걸 우리가 저수지에 있지 아니요. 않느냐. 저수지는 네. 별도고. 별도로 한 300억이 지금 행방불명? 행방불명이에요. 그렇군요. 예. 예. 못 찾았어요. 어허. 그거를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한 못 찾은 돈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네네. 저는 네. 이거를 현금으로 만들어서 그 대북송금 있죠. 네네네. 대북송금을 네네. 할 당시에 네. 김성태가 자금 사정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아, 그 큰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았다. 예. 예. 그러니까 네. 이거를 김만배한테 네. 직접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김만배가 돈을 딱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북 송금하라고 그렇죠. 경기도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줘요? 못하지. 북한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김성태한테 이 돈이 넘어가서 네. 이 돈이 김성태가 그쪽으로 자금을 준 게 아닌가. 김성태가 마련했다는 800만 불이 그 중에는
만배의 돈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하. 그래서 그 당시에 김성태가 자금 마련할 때 김만배의 천화동인 그 통장도 네. 자금 흐름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 이 음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블랙홀이 너무 많아요. 돈과 관련해서는. 예.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이 지금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예. 어디서 못 들어보셨을 텐데 예. 어쨌든 300억이 행방불명이고 예. 그 300억은 김만배와 김성태 간의 서로 간의 어떤 흐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김성태는 왜 금융정보원 FIU의 추적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예. 생각을 하죠. 그래서 김만배가 정진상이 김만배한테 네. 이 저수지 돈을 미리 갖다 썼을 네, 일찍이부터 갖다 썼을 큰 돈은 네네. 저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갖다 썼을 네.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하고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김만배하고 뭔 일이 모종의 일이 벌어질 게 특별히 뭐가 있냐? 네,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시의원들 네네. 성남시 의원들도 김만배가 도와준 게 있어요. 사법 리스크를 네네. 도와준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성남시 의원들도 다 알고 네. 김만배도 저한테 많이 그런 건 떠벌려요. 네. 자기 과시하려고.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당시에 듣고 이제 흘리고 이 정도 수준이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있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네. 내용은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돈 외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저도 추정이 되는 게 이거지. 네. 김만배가 아니 너네 지금 쌍방울 통해서 권순이한테 접근하니? 라는 말을 만약에 유동규 본부장이 안 하고 정진상한테 직접 했다 만약에 네. 그럼 유동규 본부장은 지금까지 권순일 재판거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쌍방울의 부회장이에요. 쌍방울의 부회장까지 한 사람이 최우양이라고. 최우양 헬멧맨. 예. 근데 겨우 헬멧맨을 할 사람이냐고요. 그렇지. 쌍방울의 명색이 이재명이 맨날 명색이 경기도지사가 이러는데 네네. 그야말로 쌍방울의 부회장을 네. 한 사람이 네. 허르데렌 일 같은 김만배의 오토바이 헬멧맨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 오른팔. 그리고 오른팔 역할을 할 이유가 예, 없잖아요. 예. 그거는 뭐냐면 저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네. 김성태하고 김만배 간에 예. 연결을 누가 했냐면 이 이화영 아니에요? 최우양이 했다. 최우양이 했다. 예. 예. 이화영도 김만배한테는 대학교 때부터 알았던 성대 선후배였고. 아, 그 친하죠. 쌍방울에 또 저기 누구야? 누구지? 이화영하고 아니 김성태하고 회 부회장이 최우양이었으니까 예. 어쨌든 이화영과 최우양이 어떤 역할을 했을 텐데 어느 기사를 보면 최우양하고 김성태하고 싸웠다면서요. 김만배가 진술한다. 네. 김만배 진술에 서로 부회장이었고 회장이었는데 뭐 서로 사이가 틀어져 갖고 네. 나왔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근데 뭐 나왔다 하더라도 명색이 부회장했던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가방 못지나 대가 없이 가방 못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우양한테 김만배가 뭘 해준다 그랬다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어요. 네. 그러면 그 대가 없이 뭐 승용차 벤츠 뭐 이런 거 기사도 아니고 네. 오토바이 기사나 할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최우양이 그렇죠. 명색이 부회장했던 사람이 그렇죠.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김만배하고 이 관계에 김성태하고의 관계에서. 연가에 뭔가가 있고,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김만배 대리인을 하잖아요. 네네. 대리인을 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재명 측하고 만나고 하는 게 그렇죠, 그렇죠. 예, 이재명 백종선하고 그때 당시에 박병국이. 예, 박병국이하고 같이 만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동향 파악하고 네네. 서로 그런 것들을 회의하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위에 또 보고하고 네. 예, 이런 관계에 다 있었던 게 누구냐면 최우양이란 말이에요. 최우양이죠. 그러니까 이 최우양도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 아냐면은 김성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김성태는 다 알고 있어요. 김성태가 뭘 불까 제일 하느냐. 네. 야, 이거 하면 큰일 나는데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야. 그렇죠. 김성태는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단순히 대북 송금에 대해서 김성태가 내가 돈 줬어요. 네. 그다음에 내가 다 알고 줬어요. 네. 이런 내용이 그치는 게 아니라 네. 김만배하고의 관계까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두려워한 게 아닌가. 네.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진짜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예.
김성태예요. 예. 자, 김성태는 대북송금 이외에 이재명의 치부, 즉 대법관의 그 재판 거래 네. 이것도 관련이 있고 또 네. 그 권순일 등 그때 당시에 변호를 해줬던 이태영이니 뭐니의 전부 변호사비 대납으로 쌍방울 해서 펀드를 주고 아니면 무슨 사회이사를 주고 다 했잖아요. 변호사비도 다 대납해 줬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야. 지금 이재명이 유동규 본부장을 쳐내는 것처럼 네. 사실 김성태를 마치 조폭이라고 자기가 막 얘기하잖아. 네. 이재명이요. 네. 조폭 출신의 무슨 돈만 밝히고 사채놀이 하던 사람이랑 나랑 무슨 관련이냐. 이렇게 모욕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김성태는 지금 대북 송금만 뿌렸어요. 네. 결정적인 또 다른 것들을 알고 있는데 검찰에 안 뿌리고 있어. 그 왜 그러냐면 네. 대북 송금으로 자기가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관계 없는 일까지 자기가 이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지도 않은 걸. 끼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본재판에도 불리하고 그렇지. 여러 가지에 엮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으니까 네. 사업가 입장에서는 네, 그게 네. 두려울 수 있고 그렇죠. 이재명의 말이 아닐 거와도 네네. 좀 참을까 말까 하는데 이재명 계산에서는 뭐냐면 김성태가 더 이상은 안 분다. 이런 확신이 나왔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정도까지 김성태를 모욕 줄 만큼까지 내가 이야기할게. 네. 라는 사전에 김성태 측과 이재명 측과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그게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김성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네. 실제로 그 교감 내용이 있었다. 예. 그거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김성태가 그렇게 힘들어한대요. 왜냐면 개딸이 뭐 그 사람 지금 풀려나 있잖아요. 보석으로. 예. 개딸이 하루 종일 어떻게 알았는지 이 핸드폰을 바꿔도 핸드폰에다가 뭐 온갖 협박을 하고 막 쌓인다는 거야. 그게 개딸들 때문에 아주 죽겠다고 하는데 네. 이재명이 개딸들 시켜갖고 야 개뿔 못하죠, 그거는. 그거 못하나? 예, 그거 통제가 안 되죠. 통제가 안 되나요? 그거 통제 안 되죠. 그거 통제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군영을 여러 군데를 막아야 되는데 네네. 지금 이화영 주댕이도 막아야 되지, 김성태도 막아야 되지, 최우양도 막아야 되지, 백종선도 막아야 되지. 그렇지. 지금 막아야 될 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들리는 이야기 하면은 이재명이 좀 서운하게 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불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이재명이가 힘이 딱 꺾이면 못 도와줘 이제 나.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 돼야 나를 갖다가 사면해 줄 텐데 네. 이재명이 사면해 줄 인간이 없네. 네. 그럼 여태까지 나는 막 나가가지고 가서 이야기한 거 이런 것들이 네. 다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오히려 자기 범죄만 더 쌓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죄질만 나빠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이화영 같은 경우도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네.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화영이나 짱구고 바보고 바보요. 정말 바보가 뭐냐? 아니 그 와이프가 예. 또 이화영하고 나는 부부인데 네. 나는 이화영하고 이화영 와이프하고 나는 이화영 동생인 줄 그 누나인 줄 알았어. 네. 나는 이화영 누나인 줄 알았어. 근데 네. 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네. 아무튼 뭐 너무 닮아가지고 네, 야 네. 부부는 닮는데더니 진짜 닮는구나. 네. 예,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던데 네네. 이쁘다는 이야기예요. 네네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쁘더라고요. 네네네. 이화영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네. 큰 실수를 했다. 백정화가 아까 부인이 큰 실수했죠. 뭐냐면 예. 이화영이 예. 지금 저렇게 됐잖아요. 네네. 이제 저렇게 돼가지고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면 네네네네. 누가 이화영한테 돈을 줘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화영이 짱구고 바본 게 이거지. 자기는 지금 이번에 청문회 나가갖고 완전히 하루 종일 입을 맞춰서 민주당과 입을 맞춰서 아이고 나는 검찰이 이 2달 내내 회유를 했다 뭐 가양비탕 먹었다 짜장면 먹었다 별의별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지어내서 이제 했다고요. 네. 그러면서 아이고 잘 버티시다 민주당 의원들한테 칭찬 받았어 다 좋아.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지를 사면시켜 줄 것 같으냐고 절대 나는 안 한다고 봐요. 왜 이화영은 두 가지야. 하나는 한번 뿔었잖아. 그 뿐 거 확실하게 기억할걸요? 예, 그리고 그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화영은 자범이에요.
작품이죠. 사실 예, 온갖 작품이죠. 온갖 거 다 그 기업들마다 이렇게 스폰 받고 예. 자기 맞아요. 자기 수행 비서를 갖다가 예. 거기다가 운전 기사라고 예. 취직시키는 것처럼 예, 해서 맞아요. 돈 빼먹고 예. 또 자기 내연녀란 예. 사람한테 예. 온갖 예. 돈 다 빼돌리고 법가지고. 이런 식의 사실 네. 내가 기억나는 게 이거야. 조선일보에 옛날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이재명이 검찰에 이제 소환돼서 옛날에 그때는 이제 응해서 갔는데 이화영의 이 자법 얘기 이거 쫙 그냥 얘기하니까 네. 내가 그런 자인 줄 알았으면 부지사를 시켰을 것 같으냐고. 네. 몰랐다. 그런 자인 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자범이잖아. 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면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부지사를 시켰겠습니까? 이랬단 그렇게 말이야. 해서 네. 막 생생하게 들리네. 입체적으로. 네.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하고 제가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저는 부지사를 시킬 수 않았고 제 주변에 두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텐데 그렇겠죠. 이재명이는 원래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범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범죄자를. 사람. 왜냐하면 네. 그거를 짙게 강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영수 비서실장님도 돌아가시고 왔죠. 그렇지.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렇지. 예. 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공 세운다는 거는 네.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야. 그렇지.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충성을 하네? 그렇지. 예, 해야 뭐냐면 네. 측근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자기가 뒤집어 써야 돼.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의 녹취록은 네. 굉장히 큰 지금 기여를 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지금 못 밝히는 검찰이 제대로 못하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네. 그 다음에 재판 거래 사건 네. 이 두 가지 사건과 관련돼서 네. 김성태가 키맨이더라. 그리고 김성태가 모든 걸 알고 있다. 네. 김성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김성태에게 어떤 증언을 끄집어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저는 이제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뭐 수사도 이제 뭐냐면 네. 다각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네. 김만배를 빠뜨려 놓으면 안 돼요. 네. 김만배가 저수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재명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저수지가 언제부터 가동이 됐는지 네. 그 돈의 흐름이나 이런 내용들을 네. 이제 면밀하게 다 봐야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 음흠. 그런 것들 흐름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유동규 본부장님과 함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계속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절벽에 완전히 몰린 것 같아. 이재명이 정말 몸부림을 치는데 첫 번째는 역시 예상한 대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네요. 네. 예. 보니까 신진우 부장판사가 무섭긴 무섭나 봐요. 이 빌드업 한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화영이를 국회로 데리고 온 게 그 범죄자 이화영을 국회로 데려온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저는 그래서 이유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의 빌드업입니다. 아하. 어떤 빌드업을 하기 위한 거냐면 네. 이재명이 재판부를 변경 신청하기 위한 빌드업 하나. 오. 왜냐면 옛날에 네네. 뭐 있었냐면 거기 그거를 병합시켜달라고 요청했잖아요. 네네. 중앙지법으로. 네네. 중앙지법에 지금 받고 있는 4가지 재판 받고 있는 네네. 형사 33부로 네. 그것도 이거 네 대부송금 가지인데. 사건도 병합을 시켜서 5가지로. 5가지로 한 300년 하게. 한 100년 동안 하게.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나중에 이제 이재명이가 나와갖고 에이그 여기가 어디요? 그러면 여기가 재판장 맞아? 뭐 이럴 때까지 네네. 이제 뭐냐면 벼랑불하게 멋칠할 때까지 네. 예 재판에 나오는 네. 예 근데 1심이 안 끝나. 아하. 예 그럴 수 있는 사건이 될 뻔한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요청을 했는데 네. 기각했죠. 기각했죠. 기각해가지고 어디다 배당됐어요? 신진우 판사한테 배당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다시 이 신진우 판사한테 기피 신청을 못해. 네. 그냥은. 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화영을 불러내서 그래서 이화영 재판이 좀 잘못됐다. 그렇게 깊은 뜻이. 예, 이화영 재판도 좀 잘못됐다. 네네. 이화영도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되면서 이재명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네네. 나는 기피 신청을 해야 되겠지 당연히. 네. 할 수 있도록 빌드업한 것. 아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네. 자,
이번 11월 15일 날 선고가 나요. 네네. 이재명한테 불리하게 난다. 선거법. 선거법 불리하게 난다. 그럼 네. 그 시점부터 네. 혹은 그 이전 시점부터 네. 점점 빌드업을 하는데 네. 법원과 네. 검찰이 이재명을 죽이려 한다. 아하. 이러면서 뭐냐면 그동안에 숨어있던 네. 음지에 숨어있던 황장엽 비서가 내려왔잖아요. 네네. 황장엽 비서가 뭐 했던 사람이냐면 북한에서 예. 김일성 우상화를 만들었던 사람이 그렇죠. 바로 황장엽입니다. 주체 사상을 주체사상을 뒷받침해줬던. 주체사상으로 뒷받침해줬죠. 네. 그 사상의 틀을 만든 사람이 황장엽인데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많은 존경을 받았던 게 황장엽인데 네네. 그 황장엽이 치를 떨고 오히려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네. 김씨 부자한테 네. 치를 떨고 내려와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황장엽 비서가 뭐라 그랬냐면 남한에 간첩이 5만 명이 있다. 네. 그게 헛소리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네. 팩트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그 간첩들도 네네. 인민무력부 쪽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냐면 호위총국 쪽이 있고. 호위총국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정찰총국. 예. 정찰총국. 정찰총국, 예. 그다음에 정찰총국, 그다음에 인민무력부, 그다음에 그 통일전선부.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세 가지 부서에서 각기 난파를 하고 네. 그다음에 고정간첩, 네. 그다음에 수시간첩 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포섭된 놈 네. 이런 거 관리까지 네네. 다 하는 데인데 점조지르고 운영되다 보니까 서로를 모를 뿐이에요. 그렇죠. 일부가 조직을 만들어서 같이 하는 그 동맹끼리만 알고 그렇죠. 학생운동 단체도 네. 일부예요. 네. 말하자면 옛날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 민청학년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 이 사건에서 그때 여러 가지 어떤 우리나라에서 그 좌파 운동들 네. 벌어진 내용들이 다 그 뿌리에.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하나 개파해서 나온 거고. 그렇죠, 그렇죠. 전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전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전체의 규모를 보면은 5만 명이라는 이야기가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민노총을 봐도 네. 예. 지금 잡고 있는 애들이 사실 그 애들이에요. 경기도 왜냐하면 무용화. 다른 사람들은 일개 다 개인이지만 네. 얘들은 뭐냐면 단체거든. 네네. 그러니까 단체로 우르르 몰려가지고 하는 데는 얘들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할 수가 없죠. 예. 네. 왜냐하면 노조위원장만 하더라도 내하고 친한 사람이 몇 명에 그칠 거지. 그렇지. 전체가 친하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를 하려고 몇 명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떼거지로 밀어주는 거는 얘들 개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얘들이 어디로 갔느냐? 종교단체 간 애들도 있고요. 네. 일부 종교단체 간 애들이 있어요. 네네. 종교단체로 숨어든 애도 있고 학원으로 간 애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저 전교조 간 애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민노총 간 애들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학생운동권 세력도 따로 있고 네. 그다음에 고정간첩 세력 따로 있고 네. 애들이 다 퍼져 있어요. 주사파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을 숭배하는 애들이 이 극좌파 애들이죠. 네네. 이 극좌 애들이 지금 뭐를 뭐를 할까? 예. 무장봉기 분명히 기획합니다. 네. 옛날에 같이 있잖아요. 이제 네네. 화염병 나오고 막 이제 돌 깨가지고 던지고 화염병 나오고 이제 이거 조만간 멀지 않았다. 이미 연막탄 터뜨렸더라고요. 연막탄 터뜨렸어요. 지난 28일 날. 그게 이제 연막전인 거지. 예, 예. 연막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예, 연막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 연막탄의 서막이 음흠. 울려 퍼졌어요. 울렸어요. 벌써 광화문에서 음흠. 이제 이게 중요한데 네.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피가 토하도록 말씀드리지만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그거 할 때 분명히 누구 하나 죽어 나갑니다. 하하. 그리고 옛날처럼. 예, 경찰이 했다고 그럴 겁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살린다라 그러면서 예. 들불같이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소위 있잖아요. 네네. 중도좌파라는 애들. 네. 나는 중도좌파야. 그리고 나는 똑똑한 시민이야. 네. 이런 멍청한 애들이 있어요. 네네. 예, 그러면서 예,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 그 연예인들도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네. 연예인들도 나는 미국 소고기는 절대 먹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미국 소고기는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어. 그러면은 개념 연예인이다. 네. 그 북한에서 영웅칭호를 네네. 써주듯이 우와 개념 있네. 네. 개념 있네. 개념 있는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미개념 하는 애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 네. 그래가지고 놀러 가면 뭐 하면서도 이재명이 되면은 우리 그 서민들한테 좋아. 음흠. 이런 막연한 착각 속에 사는 네. 바보 같은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휩쓸려서 네. 지금 이제 부안해동하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저는 걱정이 네. 이 부안해동하는 네. 나라가 될까봐 참 걱정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지금 10월 15일 이후에 이재명은 무슨 짓이든 할 거기 때문에 네. 마지막 남은 게 뭘까 생각했는데 바로 그거다. 네. 그래서 예. 새로운 말씀하세요. 5.18이 일어날 것 같다. 예. 지금,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설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동규 본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 유동규는 이재명의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이거든.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를 유동규 본부장만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재명은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의 한 1000만 배 별의별 짓을 다 할 겁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미리 왜 이야기를 하느냐. 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나중에 좌파들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네. 그냥 스피커 묻힙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리 이야기하면은 예방주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떠면은 좀 생뚱맞다 생각할지 모르더라도 네.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김민석이가 계속 계엄이 날 것 같다, 테러가 일어날 것 같다. 그것도 네. 다 설레발 미리 이렇게 빌드업 하는 거예요. 밑밥을 까는 거잖아요. 예, 빌드업 하는 밑밥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걱정인 건 신진우 부장판사예요. 네. 만약에 이 재판부 재배당이 만약이 아니라 안 받아들여지지. 안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예. 그러면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온갖 정말 지금은 개딸들이나 하지 정말 온갖 뭐 거리에 나와갖고 뭐 신진우 부장판사 사진 놓고 막 짓밟고 별의별 난리를 다 칠 것 같거든요. 근데 신진호 부장판사님은 그런 거 신경을 안 쓸 분 같아요. 오호. 나는 그 정도로 대센 분 같이 보여요. 나는 신진호 부장판사님의 어떤 그런 내용을 보면은 네. 정말 딱 법률가구나. 음흠. 그러니까 법리대로 네. 나는 법리대로 한다. 네. 예. 그래서 심리도 막 그냥 네. 일주일에 몇 번씩 네. 심리 땡기겠다. 내 앞에서는 전부 다 뭐 대표가 있는 게 아니고 음흠. 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냐면 피고인만 있다. 네. 그냥 대통령도 피고인, 음흠. 야당 대표도 피고인, 그 다음에 일반 사람도 피고인일 뿐이다. 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법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또 이건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태 이재명 변호사입니다. 법도 바꾸려고 해요. 어떤 법을 바꾸냐면 그 신진우 부장판사를 어떻게든 이번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을 어떤 법이냐, 즉 회피하는데 옛날에는 1심에 관여한 판사가 2심도 관여한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항목을 더 추가했어요. 이 공범들이 많은데 하나의 공범을 선고한 사람이 나머지 공범을 또다시 재판을 한다? 이건 안 된다. 묶이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요 재판이 네. 어떻게 되냐면 이 판사가 예를 들어서 네. 이 살인 사건을 너무 잘하는데 네. 살인범이 여러 명이야. 네. 예? 네네. 한 3명이서 공범이 한 명을 죽였어요. 네네. 그럼 한 판사가 이걸 갖다 사건을 보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여러 판사가 네. 이 사건을 따로 한 명씩 하는 게 낫겠어요? 같은 범죄인인데. 같은 범죄인데 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재명 그룹들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법들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이들이라는 게 그냥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도 재판이 질질 늘어지는데 그렇죠.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재명 나 그래서 뭐냐면 지금 재판 늘어지는 것 때문에요. 네네.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뭐가 문제죠? 형사소송 받을 때 변호사비가 천정부지예요 지금. 아이고, 왜 빨리 뭔가를 땡겨주는 변호사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 거꾸로. 길어지니까. 옛날에는 뭐냐면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사건당 수임을 했어요. 네네. 이 사건 맞는데 한 3번 4번 가면 되겠네. 네네. 이러니까 이 사건 맞는데 제가 이래서 5천만 원 받겠습니다. 네네네. 7천만 원 받겠습니다. 네. 이랬으면 지금은 어떻게 수임하냐면요. 사건 수임 안 합니다. 네. 어떻게 수임하냐면 몇 번 출정 같이 간다. 계약금 얼마. 계약금 얼마에 출정비 별도로 얼마. 예. 딱 그렇게 계약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판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네. 이 재판이 늘어지네? 예. 늘어지다 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돈 더 내래. 네. 그러니까 돈이 없어. 네. 그럼 중간에 갑자기 있잖아요. 그동안 내아를 변호했던 변호사가 사라지고 예. 나중에는 돈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국선 써요. 그때 국선 쓰는 거예요. 예. 차라리 처음부터 국선 썼으면 예. 오히려 국선 변호사가 처음부터 사건을 파악했을 텐데 네네. 처음에 사건을 갖다 맡겼던 변호사가 예. 갑자기 사라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 국선을 쓰게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국선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변론하게 되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피고인한테도 불리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재판 비용 누가 다 감당할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같은 사람은 이번에도 뭐냐면 대북송금 관련돼서 10명의 변호사가 왔다는데 네. 이 변호사비 네. 이재명 네. 당신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들지 모르겠지만 네. 일반 사람들은 다 돈이 들어. 네. 재명아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네. 재명아 너 말고는 다른 사람은 다 돈이 들어. 네. 그러니까 너만 생각해서 법을 만들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법이 나와야 된다. 네, 이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재명 너는 그 변호사비 제가 그거 고소 들어갈 거거든요. 네. 네. 예, 고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돈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무 직위도 없는 사람은 네. 무료 변론을 해줘도 괜찮아. 네. 네. 그런데 이재명 같은 사람은 공직자잖아요. 네. 네. 예, 공직에 있고 한 당의 공당의 대표고 네.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뭐냐면 무료로 변론을 받으면 어떻게 네. 되겠습니까? 어떻게 됐죠? 이거는 뭐냐면 뇌물이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뭘 줄 수 있어요? 당원한테 음흠. 공천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대표. 그다음에 공직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뭔가 대가를 받았는데 네네. 실제로 뭐냐면 이재명 쪽 변호사든 사람들이 네. 5명이 공천을 받아서 네. 배지를 달았습니다. 네, 변호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변호했다는 금배지. 이유만 하나로 금배지를 달았어요. 예. 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네. 고소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지금 득본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터무니없는 가격에 지금 변호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짜로 하고 있거나 네. 이거 저 다 들여다볼 거다. 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유동규 본부장 말씀이 옳아요. 이번에 쫙 봤더니요. 이재명의 변호사비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재산이 정말 이상하다. 왜 재산이 안 주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은 죽어요. 예. 지난해 깨어있는 시민, 예. 뭐 연대 예. 그 이모 씨. 예. 그 방에서 예. 사실 의문의 죽음요. 의문의 죽음을 당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최초 폭로자예요.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변호사비가 갑자기 이제 심정지가 왔다는데 네네. 그 심정지 시킬 수 있는 약물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밖에서 맞고 네. 바깥에서 이렇게 툭 찔려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들어가고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변호사비 대납에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잘린다. 당시에 이낙연 캠프의 윤영찬이가 네. 맨날 아이고 변호사비 어떻게 냈는지 그걸 밝히면 된다라고 했다가 공천 못 받았죠. 못 받았죠. 예. 못 받았잖아요. 예. 자, 연희님, 조현주님, 이렇게 슈퍼챗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 착각한 게 있었어요. 어떤 거요? 뭐냐면 그때 이제 다 뭐 탈당해가지고 이낙연이 나갔잖아요. 네네. 그때 안 따라 나왔단 말이야. 안 따라 나왔. 그때 안 따라 나왔던 게 뭐냐면 네. 설마 현역을 자르겠어? 성남에. 예. 성남 현역인데 자르겠어? 자른다니까 이재명은. 이재명은 해. 예. 이재명은 한다. 이재명 하는 걸 모르는 거야. 아직도.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뭘 하는지는 말 안 했잖아. 그렇죠. 그냥 이재명은 한다니까 뭘 해. 뭐냐면 뭐든지 해. 네. 자기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네. 그리고 말씀드리면 네. 얘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네. 정말 내가 기회에 있으면 여러분 내가 이 좌파놈들이 빨대를 어떻게 꽂아갖고 돈을 어디서 버는지 네.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네네. 제가 그거를 다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얘들 지나가는 자리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메뚜기 지나간 네. 벼밭이 됩니다. 완전히 그냥 다 뜯어가. 다 뜯어간다니까. 예. 왜 그러냐면 예. 예를 들어서요. 예. 무슨 사건이 일어나. 네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말하자면 사고가 있었어. 네네. 사고가 있으면은 이 사고가 있으면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네. 여러 이제 봉사단체들이 진짜 봉사단체들이 네네. 와갖고 막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얘들이 와갖고 어이구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이러면서 예산을 지원해줘요. 네. 예산을 지원해줘. 네. 명분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주고 난 다음에 원래 하고 있던 봉사하고 있던 사람들 다 잘라버려. 오. 천에. 오. 그리고 예산 주고 난 다음에 네. 이 사람들 누굴 보내느냐? 네. 말하자면 개딸이나 이런 애들을 채워놓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갖다 만들어준다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써먹을 수 있어. 나는 이 사건을 너무 애도해서 네네. 나는 애도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예산까지 만들어줬다. 아하. 이걸 또 자랑해요. 다목적이구나. 다목적이란 말이죠. 아하. 이런 짓을 한다고요, 네네. 여러분. 네. 뿐만 아니라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음흠. 지금 저기
그 장애인 네네. 관련된 거 있잖아요. 네. 예산 문재인 때 4배가 늘어납니다. 어허. 근데 그게 어디로 흘러 들어가겠어요? 이 여러분들 이런 거 알면요 기가 막힙니다. 네. 진짜로 얘들 있잖아요. 문재인 때 400조가 빚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400조가. 네네. 나라빚만 400조가 이상이 늘어났는데 400조 이상이 늘어났는데 여러분들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어요. 물가 올라간 것밖에 없어요. 네. 예? 인플레이션 돼서 물가 올라간 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직접 혜택 본 거 있습니까? 없죠. 그게 다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어디 갑니까? 공기업마다 빚더미를 만들어놨어요. 그 빚들이 다 어디서 누구한테 졌을까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진짜. 전수경님이 지금 이렇게 천수경님이구나. 네. 초호화 변호사들 몇십 명인데 변호사비는 어디서 나오나 이것도 수사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윤호기 본부장님 말씀이 오늘 하나같이 참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 문제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진짜 수사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언제 한번 그 문제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그야말로 좌파들끼리의 좌파들 먹여 살리기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거 한번 내가 특별 그걸 해가지고요. 네네. 예. 좌파들은 뭐 먹고 사나? 네. 요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아주 잘 먹고 잘 삽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개딸들이 난리가 났어요. 제목이 아주 이렇게 뽑혔어요. 제목이 탄원서 쏟아 부어라. 이게 쏟아 부어라라고 명령이 내려졌대요. 하달이 됐대. 제명인의 마을 등에서. 그럼요. 예. 그래갖고 재판부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탄원서가 접수되고 있는데 탄원서라는 건 저는 주로 이런 것 같아. 옛날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지었지만 이 사람이 참 여러 사람을 먹여 살렸고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줬고 그래서 형량을 좀 감해줘. 이런 게 탄원서지. 이 사람은 무죄야. 라고 강변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꾸며서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가 탄원서가 아니라 협박서죠. 아하. 탄원서가 아니라 협박서를 보내자는 겁니다. 네. 예, 말만 탄원서고 이름은 탄원서, 내용은 협박서 이런 겁니다. 예. 이번에 나오는 신곡입니다. 아닙니다. 신곡 예. 유동규 본부장님의 이번에 앨범이 나옵니다. 올해 안에 12월까지는 꼭 나올 거니까 한번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이름은 탄원서, 내용은 협박서. 예. 그거 좋네요.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죠. 다음 이슈는 돈 얘기예요. 나 좌파 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명숙 있잖아요. 네. 한명숙이 원래 그때 9억을 받았어요. 건설업자로부터. 예. 그래갖고 그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범죄 수익이니까 추징금을 추징당해야 되잖아요. 예. 8억 3천만 원을 8억 8,300만 원을 네. 추징하라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 네. 5억 4,200만 원은 네. 꿀먹은 벙어리다. 네.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광노현이가 네. 이 최근에 네.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사실 공천을 못 받았지만 이게 공천인가? 어찌됐든 사퇴를 했지만 이 자가 또 31억 네. 5,617만 1,870원을 안 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자들은 너무나 후한무치한 것 같아. 최소한 이걸 내라는 건 법원의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일단은 감치해서 뭐냐면 강제 노역에 네. 시켜야 된다. 그렇죠. 하루에 얼마씩 해갖고. 그러니까 하루에 원래 10만 원이에요. 원래 이제 10만 원인데 예. 최대 이게 며칠을 할 수, 그 1년인가? 최대 아무튼 몇 개월인가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합산해 가지고 네. 이제 총 금액을 나눠요. 네. 나눠 가지고 어떤 사람은 몇 백만 원이 되기도 하고. 네. 하루 일당이 몇 백만 원까지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정도는 이게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강제 노역을 네네. 한명숙이가
이대 나온 한명숙이가 네. 한번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예. 뭐 분납 허가를 받았다는 등 뭘 했다는 등 하면서 예. 9년 넘게 완납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하는데 네. 그거 빨리 결론 내서 뭐냐면 한명숙이라고 봐주지 말고 공평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게 공정사회 아니냐. 네. 이재명이 말로만 공정, 왜 공정한 사회가 되더라. 그 다음에 특권층이 어쩌고 반칙이 어쩌고. 그러니까 주접 떠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런 거부터 지켜야 된다. 네. 명색이 이런 말 하지 말고 재명아. 네. 맞습니다. 광노현도 이것도 법을 나경원 의원이 광노현법을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이겁니다. 선거보존금.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정치를 국민의 세금으로 해요. 예.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예. 다 돈을 걷어서 예. 그 돈으로 하는데 예. 그리고 국민들의 세금은 전혀 정치에 들어가지 않는데 예. 우리나라는 불법 선거 자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큰 어떤 그런 검은 돈을 받아서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동원을 해서 모든 선거에 다 쓰게 만들어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득표율이 얼마 이상이면 선거를 보전해 줍니다. 혈세로. 먼저 돈을 쓰고 나중에 그걸 영수증 처분하면 얼마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네. 불법을 저지르면 선거보전금을 토해내야 되잖아요. 네. 왜? 그것이 국민의 혈세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광노현이라는 차, 자그마치 31억 5,617만 원을 내지도 않고 있으면서 또다시 서울시 교육감에 나오려고 했잖아요. 네. 법으로 그게 규제가 안 되니까 나오는 거죠. 네. 난 열심히 내고 있어 하고 한 달에 10원씩 내면, 3,000년이 지나도 못 갚는 건데, 네. 내고는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 보조금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보전해 줬는데 안 돌려주는 건 아예 피선거권을 박탈해 버려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 벌금형을 받고 벌금 안 내거나 미납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못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 군 제도도 좀 바꿔서 네. 군을 갖다가 필하면은 군필? 군필을 하면은 뭐를 해주냐면 네. 선거에 네. 선거할 때도 한 10% 가산해주고 예 표에 10%를 가산해주고 표를 더 줘. 미필자들은 네네. 10%를 빼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다. 음흠. 그래야지 정치를 하더라도 군대는 최소한 갔다 오고 해라. 애국심 있게. 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전부가 미필자들이야, 정치하는 인간들은. 근데 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전 면접이다. 그래서 저 정치 안 하잖아요. 저 정치 안 합니다. 예. 아, 예. 저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아, 디스크가 있어요. 예, 허리 디스크 때문에. 예. 저도 면접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아픈 데를 찌르고 그랬어요. 아니, 저는 지금. 저는 원래 생긴 거는 전부 다 특전사잖아요. 해병대도 갔다 아니, 오셨죠? 난 전부 다 특전사 같은 줄 알아. 특전사나 예. 해병대나 이렇게. 생긴 게 다 특전사가 생겼어. 오늘 색깔도 해병대 예. 같아서 난. 그런데 면제야. 제2 국민역. 아, 그러셨군요. 자, 오늘 세 가지 주제 다 다뤄봤는데, 사실 나는 녹취록 딱 보자마자 유동규 본부장이 딱 떠올랐거든요. 와, 그걸 다 어떻게 기억을 해내냐.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다 기억을 해냈기 때문에 이 퍼즐이 하나씩 지금 맞춰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당신들의 댄스에서 정말 썼던 많은 부분들이 진짜 또다시 전부 다 그림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네. 세상에 덮을 수 있는 건 없다. 네.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고 책에다 썼던 내용은 다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채워지고 밝혀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예, 제가 쓴 거고요. 네. 그 내용들이 다 이제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거짓은 스물스물 없어지고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예, 사실은 더 보강되고 더 명확해질 거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썼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하고도 똑같아요. 거짓말한 거는 기억에 없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바보 같은 이화영은 거짓말도 기술적으로도 못하는 놈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네. 이화영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일기 쓴다고 그랬어요. 네. 그죠? 네네. 일기 쓴다고. 그래서 일기장을 공개한 적도 있죠. 네네네. 그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갈비탕 먹은 날을 왜 기억을 못해?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날짜를 특정을 못해요. 네. 그 다음에 회 먹은 날을 왜 특정을 못해요? 네. 회 먹은 날도 술 먹은 날도 갈비탕 먹은 날도 특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나 오늘 가서 갈비탕 먹고 왔다. 이거 한 자 써놓으면 될 텐데 그거를 왜 안 써놨을까? 일기를 썼다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도 금방 표가 난다. 연어회를 먹고 왔으면 그 일기장에 안 썼을까? 소주를 오늘 내가 갔는데 검찰청에서 소주를 권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참, 그날 행복했을 거예요. 네. 아니, 구치소에서 네. 맨날 그냥, 방에만 있다가 나가서 소주를 한 잔 먹고 돌아온 날은 행복하게 잠을 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썼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떻게? 썼다 그러면 네. 검찰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는데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정말 위협이 느껴진다 뭐 이러면서 네. 그게 옛날부터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게 없다는 거지.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어느 날 갔는데 갑자기 검찰이 음. 연호해 드릴까요? 회유했다는 거야? 그렇죠. 예. 맞습니다. 회유라는 거는 장시간에 이루어지거든요. 네네. 예. 네.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죠? 네, 그렇습니다. 녹취록을 한번 천천히 뜯어보시면 이화영이라는 자가 얼마나 사실 이 교활할까를 네. 알 수 있어요. 이재명이 가스라이팅 시키는 방법을 보면은 네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할 겁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네. 김진성을 가스라이팅 할 때도 네. 전화를 금방 안 끊습니다. 그거 기억나지요? 자꾸 떠봅니다. 요즘에 인사병님하고 연락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래서 김진성이 뭐라 그러냐면 지사님이 백현동. 백현동 그 사업 주셔서 사업 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네네. 맞아. 그것도 뿌렸다 맞죠. 백현동도 줬다고. 그래요. 예, 거기 예. 이야기 나와요. 네네. 내용이 그것도 나옵니다. 백현동 그 백현동까지 나와요 거기. 네네. 백현동 주셨잖아요까지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하죠. 막. 이러잖아요. 당황해갖고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네. 이거를 보고도 안 들면은 도대체 귓구멍은 어디에 있으며 예, 눈은 도대체 있는 건지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릴 것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만이라도 잘 보자. 네. 정말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날 들려드린 멀콩 라이브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예, 재명이는 장작을 못 패요. 장작을 못 패. 그런데 뭐를 잘 패? 여자를 패. 예, 여자는 패. 근데 장작은 못 패. 그 여자 팬 거는 어디 나와 있어요? 자기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예. 맞아요. 전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여자를 제일 약해 보이는 여자한테 식판을 집어 던지고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겨서 했다. 네. 그리고 어릴 때 꿈은 선생님이었는데 애들을 때리고 싶어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패. 근데 장작은 못 패거든요. 네. 예, 장작은 못 패는데 이거를 드시면 마님 장작도 팰 값쇼 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장작을 패실 수 있는 장작을 늘 팰 수 있는 환신 골드를 여러분 드시고 예,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규 본부장님의 환실 골드 정보까지 해서 오늘 1시간이 딱 채워졌습니다. 다음 주 또 월요일 날 저랑 만나서 또 네. 똑같이 새로운 어떤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